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플 현재 제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 한 달 동안 해당 구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횡보하면서 결국에 상승에 대한 기울기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하락 추세 전환이 일어난 상태인데요. 굉장히 어떤 상승 힙소도 많이 나오고 어떤 호재로 인해서 추세 넘는 오버슈팅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 다시 다 내려오면서 기울기 약화 이후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해당 구간에서 어떤 매수 매도 힘겨루기 일어났지만 결국에 밑에서 마감하면서 추세 터치 이후에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 하락 추세 일단 단기적으로 0.46달러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2차적으로 약반등 이후에 다시 0.38, 0.4달러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하락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일봉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결국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온다. 지금 초입입니다. 데드크로스 직후기 때문에 아직 하락에 대한 부분이 많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부분 하지만 한 달짜리입니다. 단기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한 달짜리이기 때문에 중단기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 구간에서의 하락 추세로의 전환, 그 전환이 나왔다라는 건 하락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상승 추세에 대한 어떤 기울기에 대한 이탈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을 때는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상승 힙소의 두 번의 이러한 상승 힙소는 가격 하락을 강하게 만든다. 가격 하락을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게 만들고 뭐 하락에 대한 속도라든지 하락에 대한 크기라든지 굉장히 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강조를 드릴 부분은 이 추세의 다음 추세가 해당 구간인데요. 0.4달러인데요. 이 추세, 다음 추세까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결국 이 추세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 여러 번 거치고 상승 힙소까지 두 번까지 나왔기 때문에 결국 0.4달러까지 가격 하락 확률이 굉장히 매우 높아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추세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왔을 때는 다음 추세까지 빠지는 경향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에 다음 추세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기적인 모습에서도 어떤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매우 높다, 굉장히 높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도미넌스까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도미넌스입니다. 리플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추세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호재, 기대감으로 반등 나왔지만 다시 상쇄시켜버리면서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하는 그림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채널을 이탈시키는 그림이 나올 거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미 채널에 대한 돌파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하단부의 이탈을 이미 좀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탈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도미넌스가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강세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강세라는 거고 굉장히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강세라는 부분은 이 강세 하락장의 신호탄으로도 시그널로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이 추세까지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비트코인도 가격 하락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중요 저항을 뚫지를 못했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요 추세를 뚫지를 못했고 일봉상에서의 어떤 상승 추세, 긴 어떤 상승장을 만들어냈던 추세에 대한 이탈 그리고 28K에 대한 저항 뚫지 못한 그림 그 구간 이 삼각수렴 추세와 이 어떤 기울기에 대한 추세에서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밑으로 빠질 거다. 일단 1차적으로 24K까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요. 아직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플, 다른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하락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비트가 빠졌을 경우 리플, 여러 가지 다른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장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리플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이미 하락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왔고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이 많이 보이는 시점, 굉장히 하락적인 요소들이 리플 하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면서 아까 실시간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 코인니스에서 네, BTC 이체 이제 거래소로 입금이 됐다라고 나왔는데요. 거래소의 입금은 두 가지입니다. 가격의 하락을 부르는 매도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선물 옵션 거래를 위한 어떤 입금 그렇게 됐을 때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더 활발해지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결국에 저항 뚫지 못했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강한 저항을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면 다음 추세까지 빠지거나 가격적인 하락이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 지금 삼각수렴에 대한 돌파가 나왔는데 가열자리에서 추가적으로 가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삼각수렴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락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하락 패턴으로 이어질 때는 삼각수렴의 하락분이 24개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 하락이 많이 보일 때 이러한 이슈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강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2021년 4월 이후 최고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게 저는 하락장의 신호탄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이전에 30K에 대한 이탈, 그리고 주봉에서의 헤드앤숄더에 대한 넥라인 구간까지만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미 하락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도미넌스의 움직임은 하락장의 하락장의 시작이라는 부분에 힘을 실어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리플로 돌아가서 한 가지 더 강조를 좀 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거래량 터진 이후에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 크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즉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가격 하락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하락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상승 힙소 여러 번 어떤 추세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렇다는 건 결국에 가격적인 하락도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돼서 0.4달러까지 가격 하락 확률,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하락에 대한 요소 굉장히 확률 높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